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 위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이 각기 공약을 내오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관련주가 올라가고 또 미중 협상되면서 또 관련주가 올라가고 참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체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역시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테마주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사실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지금부터거든요. 시장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미중 협상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랑 푸틴이 만나도 아예 시진핑이랑 만나도 한 번은 안 될 거다 해도 됐어요. 안 만났잖아. 아니 그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테이블이야. 그래서 관세를 낮췄잖아요. 깽판 안 났잖아요. 나는 휴전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를 않아. 휴전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500포인트 더 갔어. 그런데 전략을 전혀 수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이런 것들을 다 팔았어. 팠는데 270불에 판 테슬라는 뭐 330, 40불 가니까 배가 아프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한 게 거기에 두세 배 더 가. 나는 그런 데 집중을 할래. 그 선생님, 미중 협상이 또 나중에 어쨌든 이게 90일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네오콘 세력이 망가졌다. 그러면서 이란을 공격 타격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네오콘이라는 건 간단히 해서 미국의 무기를 제공해서 이제 로비하는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애들들, 그 주가들이 52주 최저가로 급락을 하고 있어. 네. 지금 상황에. 네. 그리고 요번에 이스라엘을 팽시키잖아. 근데 네타냐후하고 그 국가안보보좌관 왈츠가 이제 그 게이트가 메일 게이트 해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이거 이란을 공격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느 기업에다가 이권하고 너는 어디 가자지구 공격하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꼭 작전하는 세력들이 어느 창고에서 돈을 얼마 넣어갖고 배팅 들어가 뭐 이거와 비슷하게 이게 트럼프 패밀리 세력들한테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번에서 데리고 간 거 봐. 트럼프가 잭슨 안 데려갔지, 샘 올트만 갔지, 그 다음에 머스크가 갖고 자기네들 주가 가치를 얼마나 높였어. 그리고 뭐 카더라지만 요번 기회로 해갖고 트럼프 패밀리들이 한 3, 4조를 벌었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식 사라고 그랬잖아. 뭐. 지금 가격 매력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리딩방을 우리가 그 방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그 패밀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돈이 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초등하고 군번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쪼찡을 붙드는 전략인데 오늘 밤 금요일입니다. 우리 저희가 장 마감하고 금요일 장 마감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에 투자하신 분은 이제 그 다음 트럼프의 스텝은 뭔가를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해서 이제 뭐 강작품 아이언큐파 뉴스케일이 단간에 다 따버리 났어. 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원전 얘기하면 80% 다 부정적이야. 맞아. 완전히 되겠냐.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대면 뭐 어떤 얘기하면서 20%만 추정했다면 지금은 거의 80%가 원전이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덴마크도 이제 뭐 원전에 더 집중하겠다 등등등등. 그런데 지금 가장 작년에 믿었던 에너지의 체코 원전이 이제 오히려 야당에 의해서 또 프랑스가 딴지 걸어서 지금 거기가 노이즈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은 뭐 BHI는 아주 신고가를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판단가보다 또 한 10에서 20% 더 가는 것 같아. 원전주도.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뭐라 그럴까 트럼프 이거를 좀 그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 방송력은 아닌데
트럼프 입 터는 장이래. 아. 트럼프 입이 만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3,000포인트를 뺐고 공포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패밀리 다 사게 한 다음에 3,000포인트를 올렸고. 그러니까 또 언제 또 할지 모른다. 모르니까 나는 이 19,000에서 이제 20,000을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는 트럼프의 다음 스텝이 뭔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공포를 털어도 네. 그럼 턴다는 얘기는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이 또 변동성이 나오잖아. 그래서 가장 상승률이 좋던 게 우리 그 뉴스케일, 오클러 다 더블씩 간 거야. 그다음에 팔란티어. 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70불에 오히려 공포에서 40% 풀베이팅한 게 나는 110불에서 110 땡 쳤더니 이게 이제 130불로 가려고 그래. 신고가. 그러니까 오히려 팔란티어는 그 전번에 그 나스닥이 20,000대 고점을 뚫었어. 그래서 팔란티어 하는데 나는 팔란티어를 다 팔아갖고 페러제이 테크놀로지 우리나라는 휴니드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갖고 보잉을 위해서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하셨어. 거의 27조를 팔았다 그래. 근데 보잉도 주가 보면 세론으로 작동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제 신고점을 뚫어왔어. 그런데 결론은 나는 여기서 팔란티어 더 가는 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팔아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잉이 대주주에 있는 휴니드. 그 다음에 또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나는 이 또 네오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럼 또 공작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오콘 세력은 방산주인 거네요. 방산주도 갖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노스롭 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도 방산 그쪽에 AI 그런 건데 세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구무기, 전통적인 무기. 뭐 전통적인 무기보다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살상력이 높은 무기?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고 트럼프의 반대. 트럼프를 밀었지만 트럼프의 이권에서는 소외된. 그러니까 지금은 머스크하고 그 다음에 샘 울트만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트럼프 에너지로 급등하는 거고. 네. 지금 네오콘 세력들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이란 뭐 이렇게를 해서 거기에다가 무기 팔고 전통적인 그 구방산 업체지. 네. 이런 쪽은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은 간단히 해서 그거를 종주국을 중동에다 주면서 자기네들은 우크라이나나 나토도 간단히 해서 미국 빼갖고 프랑스는 니네들이 독일이 투자하라고 그러고 우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외국에 들어가 있는 군비 같은 건 절감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기본 생각이고 이 네오콘 세력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자꾸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여기서 충돌이 나고 요번에 유아 파이어 잘하시잖아. 그걸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거기도 이러한 머니게임 작전사에서 틈새를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요번에는 페러제이 테크놀로지가 한 80센트에 사놓으면 한 제2에 우리가 뉴스케일도 2달러부터 시작해갖고 30불까지 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11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급등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휴니드, 페러제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네오콘 세력들의 방산주. 그게 노스롭,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이거를 오늘부터 사시면 어떨까? 사업투자자. 테슬라 이런 거 사지 말고. 테슬라보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서 난 직전 고점 돌파는 그러니까 아직도 최고점에서 테슬라가 또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 하나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 근데 연중 최고점에서는 또 30-40% 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340불인데 400불을 넘다고 쳐. 그러면 지금 사갖고 수익률이 20-30% 그러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20-30%야. 네. 근데 어느 순간에 20-30%도 빠질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여기서 더 가는 건 남들 수고 더 갈 때 거기에 테슬라 여기서부터 더 가는 게 2-3배 갈 수 있는 페러제이 테크놀로지에 집중하거나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노스럽에 해서 요 상승률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근데 편하게 갖다 얘기해서
위치가 부담스럽지 그치? 않으니까. 테슬라가 꺾였어. 얘는 안 꺾이고 깎으로 올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배팅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나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중 협상이 제대로 원활히 한 번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M7 종목들이 더 올랐다고 또 그치?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위치가 이미 바닥 대비 올라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못 간 것도 하나 있어. 애플. 애플은 내가 이렇게 기준으로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 저질렀고 그때가 17,700이야. 네. 거기서 13,000포인트 뺐어. 그때 애플 가격을 회복을 못해. 근데 애플이 좀 얘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있는 아이폰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야 그러지 말고 미국에 니네 공장 지으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것도 틴콕하고 애플하고 폭스콘 공장 이 노이즈가 휴전 90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 만약에 미중이 원활하게 합의를 했고 진짜 이게 문제가 없으면 중국에 지어도 오케이 그냥 10% 내고 들어올 텐데 니네 그러지 말고 미국에 지으라고. 근데 애플은 또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우회해서 중국보다 좀 나은 인도로 가자. 이게 뭔가 전략을 짜잖아.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미국에 져봐 채산성이 나오겠어? 너무 비싸지죠 또. 채산성 안 나와.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전략은 비슷해. 너 4년 빨리 지나가라. 나는 그거 같아. 그리고 싸우지 좀 마라. 근데 그건 바람이잖아요. 바람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 지으면 이 자금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데. 그리고 저 갖고 이게 수익성 채산성이 좀 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애플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애플카를 만들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을 때나 그리고 뭔가 팔았을 때 단가가 좀 많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애플 입장에서는 절대 미국에 못 진다. 그럼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지만 리스크가 좀 더 많으니까 애플을 사는 건 조금 애플은 내가 별로? 210불일 때는 팔자고 그랬잖아. 그거는 전략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17,700이 이제 4월 2일 날 문제됐던 그 자리거든. 난 여기서 걸릴 줄 알았어. 근데 뭐 19,000까지 갔어.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2만 갈 수도 있지만 17,000을 또 한꺼번에 죽이는 우리가 모르는 지금 현재는 그런 거 꼭 나온다가 나는 6, 7월 같아. 그럼 선생님 미국 시장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오히려 알파벳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서학 투자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미국 서학 투자자들이 옛날엔 테슬라가 1등이었어. 그렇죠. 그다음 엔비디아. 근데 지금 1등이 애플 그리고 구글이야. 그러니까 못 간 거 물린 거 계속 더 샀다는 얘기야. 우리 서학 투자자. 추매했다는 얘기죠. 물타기. 그 수익은 안 나. 나는 그 수익은 안 난다. 구글이 이게 되려고 그러면 뭐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뭔가 새로운 어떠한 구글을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새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이 변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구글 검색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이런 거 자꾸 빼내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의 10년 동안 더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니까 구글도 또 애플도 나는 어떠한 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그쪽은 이제 쳐다보고 싶지가 않고 네. 오히려 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는 지수 부담이 너무 커. 그리고 이게 추세로 갈 장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부러짐이 분명히 트럼프 입에서 또 나올지 또 진짜 경기 침체로 이제는 다음 달부터는 이제는 매크로 데이터가 그 트럼프의 그 요동치고 하는 그 관세 공격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음 달부터는 뭐 CPI니 PPI니 다 나올 것 같거든. 네. 이거를 파월 의장은 어떻게 해석하갖고 전략을 짜는지
나는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런데 3월 대비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왜냐면 3월에 지난 3월에 1.7%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잠재적으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PPI도 발표가 됐는데 0.5% 하락하면서 예상치보다 소폭 하락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지표들은 다음 달부터가 좀 본격적이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제 충격이 나와도 버텨야 돼. 이제 상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지표가 나오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찜찜한 거고 이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나 뉴스케일 언제 다시 사냐. 고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20-30% 빠지면 이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랐어. 그러니까 나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고 이때가 또 브릭스 정상회담이야. 네. 그리고 90일 간단히 예를 들어서 휴전협정 이게 3개월이잖아. 그럼 여기 딱 한 달 남겨놓은 그때가 나는 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간 거 흔들어갖고 이 박스에 걸릴 것 같아. 우리가 이게 2650에서 2450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 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안 사. 요새 SK하이닉스만 좀 탄력받는데 요건 또 6월 12일이 이제 그 3월 13일이 3월물 끝나고 6월물 시작이야. 6월 12일이 이제 6월물 끝나고 9월물로 가는 거야. 네. 지금 딱 오늘 5월 15일이니까 이것도 한 달 정도 안 남았단 말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주도주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급등한 종목들은 피해 다니기 철저하게 피해 다니기 그러면서 A보다 B가 이제 다음 타자가 뭘지 원전에도 그렇고 로봇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보티지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 선생님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은 일단 상단에 근접해 와 있고 많이 오른 종목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이시고 다음 달부터는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월마트가 5월 말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이제 실제적으로 진짜 반영이 되는 건 5월에 지표, 5월 지표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가 많이 올라간 종목뿐만 아니라 섹터들도 계속해서 변화할 거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AI 관련해서 선생님 이번에 엔비디아가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에 최신형 AI 칩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발로 우리 SK하이닉스 움직임이 좋아요. 20만 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만 원에서 왜 해? 22만 원 가도 안 할래. 그 10% 먹느니 오히려 다른 거 찾겠어. 그리고 결론은 뭐냐? 3월 13일부터 지금 5월 15일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얼마를 팔았게?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8조 8천억을 팔았어. 8조 8천억? 8조 8천억. 여기 외국인이 삼성전자 2,900억 원 쓸어 담았다고 기사 떴던데. 그건 뭐 최근에. 근데 5월 13일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 네. 현재까지 삼성전자 매도 선물 합상한 거야. 매수. 그게 이제 계속 시장을 그리고 그게 1.6조야. 합성된 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 합성된 게 SK하이닉스도 1.5조야. SK하이닉스도 때렸어. 그러면 이게 이제 5월 15일 기준으로 한 달 남았잖아. 6월 10일까지. 이거 롤오버 시킬까? 청산시킬까? 그게 이제 가장 그 핵심이 아닌가라고 봐. 이거는 파생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야. 롤오버라는 거는 지금까지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 청산이라는 거 포지션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삼성전자 위원은 포지션 바뀌어야 돼. 그래야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도한 거를 청산하면 삼성전자 매수가 되고 선물 매수한 거를 전매도해서 포지션이 청산되는 거야. 이래야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와.
그런데 계속 롤오버 시켜. 그러면 6월물 매도를 9월물 매도로 바꿀 뿐이야. 그럼 이러면 안 돼. 요새 갖다리에서 파생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시장이 하루에 800포인트 오른 날 있지. 네. 13. 우리는 안 그랬어. 그날 시가고가 그거 그리고 아직도 그 고점을 못 갚아요. 그게 58,400원이야. 삼성 SK하이닉스도 그때 이 그림이 문제야.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것 같지. 네. 그날 프리마켓에서 장대 짱또를 매겨요. 8시에 프리마켓 딱 개장하자마자. 그게 24만 원까지 끌어놓고 때려버린 거야. 그런 장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SK하이닉스는 17만 원 단만 오면 살래. 지금 그냥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궤예요. 하단에서 자서 여기서 팔고, 근데 17만 원대 사고 20만 원 넘어가면 팔고. 그리고 여기서 더 가는 부분은 남드세 하고, 그 가는 부분 때 우리가 그 동안에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을 했다면 그것도 다 때려드린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뭐가 남았어? 뭐가? 그러니까 이제 갖다 얘기해서 중국 딥스크 관련된 시간 벌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는 그거 언급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사재기를 막 할 것 같고. 제주 반도체. 관세 때문에 그 유예가 됐으니까 지금은 돈이 싸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는 중국 관련된 저사양 D램 같은 게 이게 이제 우리 차량 반도체라든지 8인치, 그러니까 DBH텍도 여기 들어가. 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들어가고 GRT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하는 거야. 대덕전자,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쪽 라인들. 네. 난 이런 것들을 SK하이닉스 사는 얘기 이쪽 살래. 이런 거 해갖고 갖다 주면서 SK하이닉스가 20만 원에서 22만 원 갔어. 10%잖아. 이거는 그 에너지 나오면 여기 30, 50 갈 것 같거든. 난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 매출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 만한 이벤트는 확실하게 있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근데 요번에 80불에서 지금 120, 130이라고. 이게 직전 고점 150불 돌파해갖고 새로운 모양을 안 봐. 그냥 요번에 갔다 해서 중국을 마감 부분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잭슨왕이 그러면 너 제주 애들도 중국 시장 놓칠 수 없으니까 하니까 끌고 가갖고 잠바 있는 애가 넥타이까지 매면서 가서 갖다 얘기해서 사우디 문 열어줬잖아. 이게 지금 추가 에너지를 준 거라고. 20불을 거기서 땡긴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은 뭐야? 나는 그러면 중국에 또 반격이 있을 것 같아. 빨리 미리 또 지네들, 그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중국과 연결돼서 매출단이 일으킬 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하나 있고, 뭐 GRT, 제주 반도체 이런 그 다음에 또 유리기판에서는 뭐 또 필옵틱스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키 맞추기 정도 있을 것 같고, 직전 고점들은 나 다 돌파 못 한다고 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또 휴전을 했지만 트럼프가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어. 간단히 해서 중국 배야. 펜타닐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펜타닐 중국 배야. 파나마원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색하느라고 일주일, 한 달 묶어 놓아버리는 거야. 이게 물리적 제재잖아. 그거 용 빼는 죄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어떤 놈이면 목줄 제기 전략이야. 유통의 목줄 전략, 물류에. 그래서 수에즈나 목줄, 그 다음에 또 파나마나 목줄, 이거 딱 지면 어떻게 돼? 숨이 꽉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 우회 전략으로 러시아를 빼든지 동남아를 빼갖고 북극 항로 돌리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 동부 서부에서 이 갖다 얘기해서 뉴욕이나 이런 쪽 가려면 파나마나 지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펜타닐 갖고 규제를 할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그래서 그동안 급등했던 미국서 한 달 쉬자야. 그리고 반대되는 세상만 단타할래. 그럼 선생님, SK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현장이 얘기해 주잖아.
아니 삼성전자 난 지금 한 6만 원 넘어서 6만 5천 원 가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야. 6만 원도 돌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이 2,900억 원 쓸어담고 있다 이런 거는 일부 물량을 정산하거나 정리를 하는 거지. 일단 포지션을 6월물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진짜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쓴 애는 언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딱 기준이 중요하죠. 사실. 5월 9일부터 카운팅한 거야. 얘네 다 쉬고. 5월 9일부터 5월 9일부터 합치니까 2천 얼마 샀어. 네. 그런데 3월 13일부터 1조 6천억을 팔았어. 그리고 하루 가끔가다 사고 오늘도 팔아. 어저께 1,600억 샀고 오늘은 720억 팔아. 그런데 결론은 5만 7천억이야. 그럼 선생님 롤오버를 하지 않고 청산하고 이제 포지션을 바꾸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포지션을 바꿀까요? 그러니까 6월까지 일단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7월까지는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현상 유지하고 한 2, 3천 원 정도 올리는 에너지지 추세를 안 바꿔. 그러니까 7월 변수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나서 그렇지. 9월물에 승부를 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이너스가 다 정리될 때까지는 안 올려. 그럼 8조가 빵 돼서 빨간색 바뀔 때까지 난 삼성전자 SK는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조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8조가 안 줄어. 그럼 롤오버 시켰다잖아. 그거를 언제 본다? 6월 12일 날 볼래. 그때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다음 스텝은 알래스카. 네. 그다음에 물류. 그리고 나는 또 트럼프에 반대되는 세력들의 공격. 난 그거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상단에 거의 근접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일단 수급이 정상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6월에까지는 그리고 6월 이후에도 일단 우리 시장은 계속 박스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종목들별로 순환매를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나는 2, 3개월 볼 것 같아. 그나마 많이 올라간 뭐 갖다 해서 M7이 됐던 우리나라 종목이 주도했던 지금 조선방산 잘 얘기 안 하잖아. 오늘 좀 LNG선 얘기는 하죠. LNG선하고 너 지금 원전. 그리고 먹자야. 그리고 이제 물류의 HMM이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부산 산업은행을 안 가더라도 크게 HMM을 17,000원짜리를 21,000원까지 급등시켰고. 그러면 요 박스란 얘기는 뭐냐면 옛날 꼭 하나오션을 3개월 전에 주도 주고 난리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전화 몇 달 했다고 난리쳤을 때 8만 원이었어. 지금 8만 원이야. 3개월 됐는데 0.2% 올랐어. 그러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들어. M7도. 노상원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이게 이제 하나오션 같고 지금 3개월 전이냐 6개월 전이냐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 하나오션. 요때 사신 분은 어떠니? 뭐 중간에 올라가고 더 빠지기도 하지만 평균 단가 8만 원에서 그대로는. 그대로. 수익 났을 때 챙겼어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6개월 전에 하셨어야 돼. 2, 3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는 하나 시스템이니 하나 쳐다보지 않은 하나 솔루션이니 그 전혀 얘기도 안 했던 하나 투자증권 하시는 게 이거보다 상대 수익률이 훨씬 더 낮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내가 예측해 드렸냐.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8조 8천억을 전체 시장 팔았잖아. 네. 근데 산 게 이거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그러니까 3월 13일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구성 성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 이게 코스피 200 종목만 보자고. 코스피 200 종목만. 지금까지 1등이 하나 솔루션이야. 지수가 뭐 그러니까 3월 13일이 2570이야. 거기서 300포인트 빠지는 거 구경했어. 4월 9일날 2280. 그리고 3월 13일에서 한 달 그 잠깐은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어. 2650. 그리고 거기서 2270 지금 다시 2630.
그럼 지수를 보면 올렸다 뺐다 올린 거야. 네. 그리고 4월 9일부터는 트럼프의 입에 의한 까따리에서 휴전하고 애들 다 사귀어갖고 이제 공포를 만든 다음에 이제 관세 다 해서 전 세계 다 죽이려고 그러나 했더니 결론은 뻥이야 하면서 휴전협정하고 이게 뭐지 해버려. 그러니까 입이 턴장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해석하시려고 그래. 해석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중동 가갖고 그건 파워풀하잖아. 얼마나 겁났으면 다 사인을 했겠냐. 조 단위로 사인했어요. 보잉이 27조를 그러니까 보잉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대신 팔아줘. 마케팅 자기네들 그 진짜 영업사원 이런 게 영업사원이지. 아니 자기네들 임원 영업사원을 무슨 짓 하 가만히 놀고 있고 대통령이 다 해주잖아.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다음 스텝은 뭘까? 돈을 걷어들일 걸 다 걷어들였으니까. 안 건드려줬지. 왜요? 그래도 1차적으로는 다 회수했잖아요. 회수 못했어. 한국에서 현대차에서 투자 받고. 내가 보기에는 투자 받지 돈이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게 없어. 얘기만 한 거죠. 얘기만 한 거죠. 하긴 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10년간 한 번에 가냐 10년간 1조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다. 라는 것이 돈이 꽂힌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게 MOU 맺은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MOU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비슷하다. MOU 맺어갖고 뭔가 상하 바뀌면 안 해도 그만이야. 나는 그거에 너무 승부를 걸지 않겠어. 그러면 요번에 우리 대선이 언제야? 6월 3일. 그날 오라고 촉중장 보낸 프로젝트가 있어. 그날 오라고? 6월 3일에? 6월 3일에. 3일에 우리 고급 공무원들 오라고 그래. 정부가 세워진 그 대권 주자 때. 그게 그건가요? 알래스카 촉중장. 알래스카. 6월 3일이야. 그 6월 3일이에요? 우리 대선 일정 좀 체크해주지 왜? 아니 그건 난 노린 것 같아. 일부러? 니네들 하는 것들을 좀 보자. 그리고 요새 주한미군 사령관이 원하지도 않은데 자꾸 발언을 해. 한국 우방이라고 막 그렇게? 아니. 그거까진 봤는데 우방인데 왜 너무 우리 한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봤는데. 앞으로 주한미군은 내가 마음대로 전략을 협조하지 않고도 내수가 가다에서 외부 그러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그걸 빼갖고 다른 전략에 쓰겠습니다라고. 주한미군을. 그러면서 포를 중국으로 돌리겠습니다는 논리야. 근데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이제 바뀌었어. 그럼 선생님 우리 여기 가기 전에 그러면 알래스카 물류 그리고 네오콘 세력의 반격 여기에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우리가 한화그룹을 예를 들었던 거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되고 그 위치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한화그룹 정리해 주셨는데 한화오션 그러면 지금 더 떨어지면 매수 들어가도 되나요? 안 해. 안 해요? 이게 이제 갖다 해서 ETF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나. 한화오션 개별 종목은 매수할 수 있어. ETF 청산이 더 셀 것 같아. 그럼 보이지 않게 때리는 게 그래서 3개월 동안 왜 대륙내로 매달리는 거야? 하나오션 안 하고 하나솔루션은요? 하나솔루션도 안 해. 안 해. 이제는 너무 급등했어.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팔아갖고 밑에 단에 두산피어셀이나 다른 거 하자고 그랬잖아. 하나시스템은요? 하나시스템도 안 해. 하나시스템 잘 갔는데 그래도 안 해. 나는 7, 8분 능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느 가격부터 안 하면 꼭 제 느낌이 7, 8분 능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건 10% 더 가고 어떤 건 20% 더 갑니다. 그거는 조절하셔서 파시고 나는 이게 이제 판 거를 밑에 단의 종목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보다 하나 투자증권.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야. 4만 원에 팔았어. 근데 이게 4만 7천에 더 갑니다. 하나 투자증권은 요거 가는 거에 2배를 먹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이거 파세요는데 댓글에 팔고 나서 더 갔다고 팔고 이동한 거 안 간다고 그렇게 댓글에 자주 다 알려요. 그거를 제 특성을 이용하세요. 왜냐면 이게 갔다가 어떤 거는 정확하게 또 맞는 것도 근데 있어. 그 와중에도 더 가겠자고 안 팔면 그건 딱 귀신같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대롱대롱 매다가 안 챙기셨으면 하루에 20-30% 급락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 나오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야. 아니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초기에 안 사시고 여기서 더 간 거 그건 남드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그룹은
이제 나는 아까 포의 전체적인 에너지의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국으로 돌렸다가 하나그룹의 최악의 악재야. 뭐요? 그 무기 팔아서 중국에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붙겠냐? 절대 안 돼. 그럼 우리도 북한하고 붙지는 않잖아요. 북한하고 안 붙지.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발주가 네. 나는 일본으로 갈 것 같아. 아니 왜?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다바리 할 것 같고. 앞으로 전략 나오는 거 봐봐. 그리고 꼭 현대 롯데꼴 나올 것 같아. 근데 왜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만드는데 왜 일본에다 그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간단하게 해서 이거는 조지가 내 오야봉의 넘버1이야 일본이.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야 우선순위가. 그리고 행동대장으로서 그러니까 몸으로 피받는 건 너희가 해. 우리는 한국이야. 난 이게 너무 싫어. 왜냐면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서 부응했던 거잖아요. 폭망했다가. 약간 그런 기시감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근데 미국의 입장일 때는 우리나라는 삥을 떠서 뺏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떡은 왜 일본을 주냐고. 일본은 내가 갖다 해서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일본은. 일본의 지금 로얄 패밀리라는 거는 갖다 해서 걔네들 이제 이게 체제가 완전히 폭망하고 새로운 일본은 네. 자기 그냥 가니까 나의 속국 같은 거. 내 속국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약간 가신인 거지. 동맹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을 위해서. 지도자일 때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하이하이 하면서 그냥 푸들같이 그냥 자기 긁어주는데 우리나라는 가끔 가다가 뻣뻣하게 들이받거든. 긁진 않거든 우리가 또 성격. 들이받어. 들이받는 거니까 얘는 갖다 해서 뜯거나 힘든 것만 시키는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줄 때 우리가 그 현대로통 내가 제일 욕 많이 먹을 때가 이제 최악의 욕에 있다가 철도 발주. 그 정지다 6개월 정지당했을 때 욕에 평생 먹을 거 그때 다 먹었거든. 근데 뒤집어 놓고 보세요. 그때도 그거 무시하더라도 결론은 이게 사업 프로젝트가 정의선 개버넌스가 철도만이 아니라 방산 이게 터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X가 이제 보스턴 다이 이겁니다가 이제는 다 삼척동다 다 아는 수준까지 왔잖아. 나는 하나오션이 앞으로 줄 때 채산성이 어떻게 되나를 깊게 생각해요. 받는 숙시 적자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선생님 말씀 이렇게 현대로템을 엮어서 말씀하신 거 보면 현대로템이 전에 정지가 됐을 때쯤 하나오션도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겠지만 나중엔 날아간다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아니지. 지금까지 날아갔지. 날아간 게 이제 받는데 오히려 적자 수주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 안 좋죠. 난 그게 앞으로 1년, 2년 갈 것 같아.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든 조선주가 폭망한 게 뭐냐면 해외 플랜트 수주할 때 다 적자 수주해갖고 3년 동안 그거가 완전히 조선주 박살내고 이게 다 거였거든. 나는 그게 이제 그 저주가 나는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오션이 이 국제 정세상 지금 보면 지금 프랑스가 원전 딴지는 것도 이제 방산도 딴지 걸 것 같아. 하나그룹이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몇 년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푸틴 전선 2020 그때부터 3년간 이 에너지를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그룹도 이제 감을 잡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바뀌냐면 높이 올라가는 거 증자 땡기잖아. 담보 잡고 증자 때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남 삼남을 위해서 저 여의도 땅 사고 뭐 사고 아움 인수하고 벌써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이제는 이남 삼남이에요. 이제 장남은 이제 다 할 거 했어. 그러니까 그 담보같이 잡아갖고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데 M&A를 할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을 왜 제일 또 하나생명보험을 왜 하냐면 이제는 63빌딩 그 주역에서의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산선 여기 여의도 안산선까지 뚫리면 네. 여기가 지하가 어마무시하게 되고 이게 용산까지 연결되는 그 프로젝트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 10년을 키울 것 같고 이제 김수현 회장은 네. 그 10년 동안 네. 유통증권이나 키워라. 네.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그룹의 앞으로 먹거리나 이런 거는 저번에 한 적이 있을까 여러분 검색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좀 올랐더라고요. 4,000원 좀 이제 터치를 했는데 아직 시작했다고 생각한 거고 4,000원 도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이번에 가셔갖고 월봉으로 좀 돌려보세요. 월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존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시점부터. 네. 그래서 월봉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를 다 보고 가장 그동안 못 간 것만 찾아냈어요. 월봉 기준으로. 그러면 하나 투자증권, 하나 보험 뭐 이런 것들. 하나생명. 그리고 갤럭시야. 백화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투자증권은 4,000원 돌파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떴는데 그래도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4,000원부터 매수하지 마요. 왜냐면 좀 떴어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우리가 3,000원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4,500원과 5,500원에서 일단 때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가지 않아요.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면서 힘을 축적할 것 같으니까 타이밍 오면은 매도 사인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일주일마다 하니까 그 타임 잡으려면 카페로 오십시오. 그러면 어느 갑자기 하나 투자증권 매도 이게 딱 나올 때 같이 매도해 보시면 타이밍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그룹을 통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봐야 된다 해서 좀 간략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졌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해야 되는 거 많아서 바쁘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 일단 LNG 개발 회의 한국 정부 초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넥스트, 하이스틸, 동양철강 뭐 이런 거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도 우리 몇 차례 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도 직전 고점은 아직 안 봐. 직전 고점은 이거를 보려면 이제 그 가스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야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7월달 이후에나 되지 않을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그 푸틴하고 그러니까 휴전 협정 한다 그러는데 시다발이 내보잖아. 본인이 안 가고.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수위를 너는 내 꼬봉하고 등급이 비슷하니까 걔하고 만나서 해서 들어오는 거 보고받아 갖고 할지 안 할지 나중에 결정해 줄게. 난 이런 분위기니까 젤렌스키가 그거 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문제도 나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땅 다 내 땅이니까 건들지 마. 다 점령할 거야. 난 그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80주년 정승절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중국의 정승절이 있었어.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거길 왜 가냐고. 그래갖고 나는 탄핵되신 것 같거든. 그 이후에 시나리오가 거기 가서 거기에 또 네오콘색이나 CIA나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는 거기서 탄핵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 시진핑 옆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이 있었어. 요번에 난 김정은 가면 큰일 났겠다 했더니 다행히 안 갔어. 걔는 머리가 있는 것 같아. 정은이 낄낄빠빠. 잘 빠졌어. 요번에 꼈다면 또 얘 작업 들어갔을 것 같아. 낄낄빠빠 잘했어요. 근데 이제 딱 그 80년 때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이 딱 있어. 트럼프가 이거를 어떻게 쪼갤까라고 지금 가장 집중할 것 같아. 뭘 쪼개요? 요 관계를. 그 관계를 유착 관계를. 이거를 끊어야 되는 게 근데 그거의 디데이가 7월 4일 전후야. 그러니까 그 브릭스.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나는 급등한 미국 증시는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먹으신 분들은 챙겨라. 그리고 안 빠질 수 있어.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면 빠질 때 단들어서 10% 단타치기나 하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역발상 전략에 갖다 예를 들어서 네오콘 세력들의 군수 업체들나 사자. 요게 이제 미국의 투자 전략이고 우리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남은 게 알래스카, LNG, 가스 이거고 네. 이제 머스크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알래스카 끝났어요? 화성 밸브 이런 거 분출 안 뭐가 했는데. 끝났다는 게 아니 트럼프 에너지로 했던 엔비디아니 팔란티어니 이런 쪽은 끝났고 그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로 와갖고 요번에 그쪽이 갔는데 상대적으로 약해. 우리나라는 소부장이. 나는 소부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 미국의 엔비디아니 팔란티어니 이거 가는 에너지 대비 네. 그나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 물질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건 반도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가는데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못 갔다라는 얘기죠. 지금 알래스카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리고 알래스카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얘기고. 아. 이제 그거를 근데 알래스카 트레이딩의 이벤트가 나오려면 유가가